정말 멋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된 얽매임이 없고 속박됨이 없고 온전성에서 머무르면서 지적 영역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영역에서의 많은 영감을 주고 용기를 얻은 책이 쉽게 얘기하자면 삶의 번잡함, 정말 중요한 본질, 그 핵심을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의 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책을 다뤘을 때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다뤘었고, 두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 번째는 자크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을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내용들이 비슷했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그 세 권의 책을 관통하는 맥락이 있었습니다. 이 책도 그 전 세 권의 책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용기를 얻은 책이고, 또 제 삶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많은 힘을 준 책, 많은 생각을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소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 라는 일종의 시도이고 모험인 거죠. 이 책은 총 3가지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다. 책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회가 발전했어도 인간 생존의 기본 법칙에는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우리의 골격이 우리 조상의 골격과 별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그 이익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얻어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가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이득만을 얻을 수 있는 생활 방식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은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대체로 우리는 핵심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인 일들만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 이 소로의 문장에서 발견되는 어떤 소박함, 그리고 그 미니멀리즘은 삶의 본질, 핵심, 이것들을 얼마나 서로가 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서 자극적인 기사들 또는 정보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접근하면서 살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해서 아니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걸 보기도 하는데, 또 우리 집안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뭔가 작은데 별로 부수적인 일들, 우리 삶에서 필요한 일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일에 끌려다니거나 그 일을 처리해야만 될 것 같은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삶의 번잡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소로는 그런 삶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본질, 그 핵심을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택한 것이고, 굉장히 검소한 생활 양식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로 만든 거죠. 첫 번째, 이 소박함이라는 거는 삶의 태도나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고, 좀 내면적인 걸로 들어가 볼게요. 소로의 월든, 두 번째 키워드, 홀로 섬,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책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회가 학생들이 값비싼 놀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동안 학생들은 인생을 그냥 놀듯이 보내거나 또는 인생을 공부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진지하게 살아보라는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심신에 좋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곧 실증이 나고 주의가 산만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것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마치 웃는 것 같은 특유의 울음을 큰 소리로 우는 호수의 저 되강오리가 외롭지 않듯이, 그리고 월든 호수가 외롭지 않듯이 나는 외롭지 않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 동료들 사이에 놓은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탐구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 서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모든 저자들에게도 남의 생활에 대해 주워들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자기 인생에 대한 소박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이지 결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서로의 문장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어떤 독립성, 홀로섬, solitude를 강조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분업사회에 살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벌고 한편으로는 그 돈을 쓰는 생활을 하잖아요. 생산, 소비, 이거에 끊임없는 굴레에 박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핵심은 시간에 있는데 과다하게 노동하고 과다하게 소비하니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은 조금만 하고 소비도 조금만 하면은 그 남는 시간에 생산과 소비를 제외한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과다 생산과 과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 굴레 안에서 계속 괴롭게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로의 방식은 정말 조금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곡식을 재배해서 먹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소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은 의식주를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만 말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숲속의 경제학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경제학적 논리로 삶에서 이득이 되는 것들을 극대화시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았다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의식과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의식주를 홀로 해결하는 법을 찾아냈고 그것은 농업이었고 홀로 집을 직접 지어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식주가 해결된 다음에는 자기가 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으로 자신만이 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확보했다는 거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세 번째 키워드. 자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 책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으며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 했다.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었다. 나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기를 원했으며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서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할 때 오직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사소한 두려움이나 사소한 쾌락은 참된 현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숭고한 진리는 우리에게 항상 용기를 준다. 사람들은 진리가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들은 진리가 우주의 외곽 어디에 가장 멀리 있는 별 너머에 아담의 이전에 혹은 최후의 인간 다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고귀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 자신도 현재의 순간에 지구의 위치에 있으며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그 어느 시대도 지금보다 더 거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실을 계속적으로 흡입하고 그 안에서 적셔짐으로써만 비로소 숭고하고 고결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손들을 위해 재산을 모으고 가문이나 국가를 창설하고 명성까지 얻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루면 우리는 불면의 생명을 얻게 되며 변화나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결국에는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들이 자유라는 키워드로 좀 모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 학문을 한다, 어떤 철학을 한다, 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영역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영역에서의 혁명, 개선을 이끌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이나 개선은 정말 자유한 인간이 되는 거. 자유하다는 것은 얽매임이 없고 속박됨이 없고 온전성에서 머무르면서 자신의 소소하고도 작은 일상을 거대한 것처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로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와 진리를 의식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리고 의식주를 좀 효율적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은 자연을 탐닉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자연을 온 몸의 감각으로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참 이런 모습을 글로 담는 것 또한 대단하고, 그리고 그 글로 담으면서 자기가 직접 느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정말 멋진 하나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로처럼, 그게 자연이 됐든 아니면은 뭐 투자가 됐든 관계가 됐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개선책들, 실험들, 모험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자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많이 인용된 책,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에는 이 진리, 우리가 학문적 영역에서 탐구해서 얻고 싶은 최종 도착지는 우리 삶에 있는 자유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정이다. 우리가 조금 더 고귀한 인격, 조금 더 멋있는 사람, 위대한 인물, 그리고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도했던 첫 번째, 소박한 삶, 미니멀리즘, 두 번째, 홀로섬, 고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유, 진리에 이르는 과정, 이 과정을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책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준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